이른바 정발위, 정당발전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뭐 지방선거 공천을 뭐 손댄다, 어떻게 공천안을 바꾼다, 뭐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내놓은 게 없어요. 명시적으로 내놓은 게 없습니다. 정발위 차원 최저성 위원장도 그렇고 추미애 당대표도 그렇고 명시적으로 내놓은 게 없는데 미리부터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 이기에 앞서서 현재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사실 뭐 그것도 경기도당 위원장도 뭐 당원들 문재인 지지자들이 만들어 준 거죠. 그때 이현주가 아마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로 나왔을걸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 주장이 제가 볼 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첫 번째,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어진 김상곤 혁신안을 2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하자는 주장인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가 활동을 하던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과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당입니다. 어떻게 다른 정당이냐? 첫 번째, 그때는 안철수랑 김한길, 기타 그리고 그 외에 그 국물 호남 지역 토호 세력들이 대거 남아있던 그런 정당이었고요. 주승용 같은 개쓰레기가 2등으로 당선돼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사보타지하고 똥 싸지르고 원내대표라는 이종걸이라는 개새끼가 파업을 하던 그런 개같은 정당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정당에서 김상곤을 위원장으로 해서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혁신안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죠. 김상곤 혁신위가 시작되고 활동을 할 때만 해도, 그리고 그 혁신위에서 혁신안이 나올 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권리당원, 진성당원이 얼마 없었어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진성당원, 기간당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자발적 참여 당원들이 많이 입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존재를 하게 된 것은 안철수, 김한길, 뭐 주승용 이런 새끼들이 싸그리 탈당을 하고, 문재인 당대표와 그리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당원들이 대거 입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5년 당시에 김상곤 혁신안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이제 타협안인 거예요. 타협안. 뭐와의 타협안이냐. 당시 실제로 온존을 하고 있던 안철수, 김한길, 주승용 등등 국물들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혁신안을 만든 거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안철수랑 김한길 그리고 기타 그 국물 애들은 그거마저도 받지 않았지. 그러고 나서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으로 갔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당원들이 대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김상곤 혁신안은 뭐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자발적이고 참여를 열심히 하는 많은 당원들이 있는 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에서 나왔던 혁신안인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슬슬 이제 까기 시작하는데, 뭐 제가 아까 전에 트위터에도 썼습니다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뭐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밥 같이 먹었고 뭐 얼마나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느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게 진정한 친문이고,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게 진정한 친문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2004년 3월 12일 날이었습니다. 그 탄핵됐을 때. 그때 국회에서 그 잔민당이랑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랑 자민련이랑 합쳐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할 때 그 3월 12일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그 3일 전부터 그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다가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그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는 현장에서 그때 노사모들 그 소위 말하는 노무현 지지자들 모여가지고 울분을 토하고 있을 때 탄핵을 가결시킨 국회의원들 190명 이름을 다 하나씩 부르면서 다 누구누구 개새끼, 누구누구 씹새끼, 누구누구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추미애 이름이 나왔을 때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추미애 그랬을 때 씨발년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뒤로 추미애를 용서를 하는데 12년이 걸렸지. 예.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저는 솔직히 추미애 당대표 될 때만 해도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전당대회 말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건 이종걸도 아니고, 김상곤도 아니고, 삽질했잖아요. 김상곤 후보 당시에. 김상곤 후보 삽질했고, 이종걸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새끼고, 그러면은 남는 게 뭐가 있어, 속어법으로. 추미애밖에 없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친문 세력들이 추미애 후보를 어떤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추미애 후보를 마지막으로 지지를 하면서도 사실 꺼림칙했어요. 끄급했어요. 뭐 똥 싸고서 뒤 안 닦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내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추미애 당대표와 최재성 정발위 위원장의 스탠스가 옳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쪽이 옳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핵심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김상곤 혁신하는 2년 전에 그것도 당원들이 없던 그 정당, 안철수랑 김한길, 주승용, 박지원 이런 애들이 다 있었던 그 당에서 혁신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혁신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2년이 지났어요. 그 2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으로 완전히 환골탈퇴했고, 인적 구성 많이 달라졌고, 자발적인 참여당원들 엄청 많이 늘었고, 그 와중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게 터져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 촛불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조기 대선을 치러가지고 대통령을 지금 바꿨는데, 그 대통령이 임기 100일인데 지지율이 85%야. 이거는 2015년 당시 김상곤 혁신안이 나왔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상전벽해인 거예요. 상전벽해인 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15년에 나왔던 혁신안이 지금 상황에서 혁신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얼마 전에 그 손혜원 의원이 뭐 정알바, 나는 그 정알바라는 팟캐스트는 진짜 그 이름이 너무 웃기더라. 씨발. 정치 별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정알바랍시고, 거기에서 정치 제대로 아는 사람 뭐 정청래 의원 정도밖에 더 있어요? 물론 제 기준으로는 정청래 의원도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삽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뭐 오늘 그 메인 테마는 정청래 의원이 아니니까, 손혜원 의원이 그 정알바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었죠. 아니 지금 지지율 50%고 대선 이겼는데 웬 혁신위원회냐. 그런 거는 뭐 지고 있는 당, 망해가고 있는 당에서 하는 거 아니냐? 아유, 답답한 문화. 손혜원 의원, 자동차 운전 안 해봤나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몰면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엔진오일 갈아주고, 그렇게 하면 돈이 덜 들어요. 근데, 정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계속 뭐 엔진오일도 안 갈고 뭐 어디가 문제 있는지 보지도 않다가 정비소 가지도 않고 계속 몰다가 어딘가에서 뭔가 이상이 생기고 뭐 덜덜덜 소리 나고, 그럴 때 정비소 가면 정비가 아니라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정비하고 미리미리 부품 갈면은 돈이 덜 나오게 되는 거를, 다 망한 다음에, 다 차 망가진 다음에 정비소 가면은, 돈이 더 많이 들고 이 차 버리는 길이라고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고 나서 혁신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잘 나갈 때 혁신을 해야지. 아니 뭐 스티브 잡스랑 애플은 뭐 망해가가지고 맨날 혁신했어? 스티브 잡스 아이팟으로 대박 났어요. 그거 아이팟만 팔아먹어도 충분히 애플 계속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왜 아이폰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아이폰만 팔아먹어도 계속 이익 엄청나게 나오는데 왜 아이패드를 만들었고, 왜 새로 나오는 기종마다 혁신을 한 겁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지금 주식 얼마나 높아요? 주가 얼마나 높아요? 그래도 계속 혁신한다고요. 기업이니까, 그래야 사니까, 잘 나갈 때 혁신해야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정당은 그렇게 안 해? 그 발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 나갈 때 더 혁신을 해야지.
그리고 지난주에 정치신세계 방송에서 윤가피님이 명언을 하나 장려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5%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50%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85%까지 가도록 목표를 세워야죠. 왜 50%에 안주를 해요? 정부 대통령이 85% 지지율이면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예? 50%면 그 50% 지지율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아요? 혁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 50% 지지율 5%로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때도 열린우리당이 지지율 50%였어. 에? 그랬다가 5% 지지율 된 거 아니야, 열린우리당이. 왜 그걸 모르겠지. 정할못이니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해철 의원의 주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영표 의원이나 황희 의원, 그리고 지금 정발위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논리, 그거 빈약해요. 아니, 2년 전 혁신안이 어떻게 지금 와서 혁신안이야? 그것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랑 한국 정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럼 그 2년 동안에 상전벽해가 된 그런 사회 상황, 국가 상황, 나라 상황, 정당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 시점에 다시 혁신안을 내는 게 그게 혁신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3년 전에 혁신안 만들어 놓고 무슨 제갈공명이 죽기 전에 만들어 놨던 주머니처럼, 에? 그거 제갈공명이 남기고 갔던 주머니 5개도 그거 유통기한 일주일인가 그랬어. 일주일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게 제갈량이 남기고 간 주머니라고요. 에?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3년 전에, 2년 전에 남기고 간 혁신안 지금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 혁신안을 만들어야죠.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요 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추미애 대표와 최재성 정발위 위원장의 스탠스에 찬성을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웃겨. 아니, 정발위에서 어떤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무슨 안이 나와가지고 그게 옳으니 그르니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초장부터 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상한 기구를 만드냐는 둥, 저쪽에서 먼저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웃기는 거죠.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당헌당규상으로 적폐청산위원회 TF 만들기로 했고, 정발위원회 만들기로 했으면 일단 정발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안이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깔아야지. 정당발전위원회 자체에 반대를 하면 정당 발전에 반대하는 세력밖에 더 돼요?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친문 라벨링으로 먹고 살 거야. 안이 나온 다음에 그 안이 좋은 안인지 나쁜 안인지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당원들도 시민들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활동을 하기도 전에 태클을 걸고 나오면은, 예전에 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원회 가지고 태클 걸고 혁신안 읽어보지도 않고 혁신전대하자고 지랄하고 똥 싸던 안철수 이런 애들이랑 뭐가 달라요? 친문이라고 라벨링 되어 있으면 행실을 친문처럼 해야지 친문이지. 하여튼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어찌됐든 오늘 방송에서는 쌍욕 같은 건 안 했어요. 전해철 의원, 홍영표 의원, 기타. 그리고 한동안도 안 할 거고, 어찌됐든.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어제의 친문이라고 오늘의 친문이라 할 수가 없는 거고, 오늘의 친문이라고 내일의 친문이라고 장담 못 하는 거예요. 2002년 노무현 경선 때 제일 먼저 유일하게 노무현 지지한 국회의원이 천정배였어요. 근데 천정배가 끝까지 친노했습니까?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열린우리당 만들었던 46명 국회의원 그때 다 친노였어요. 친노로 분류됐고 다 노무현 지지한다고 그랬고, 그랬다가 끝까지 남은 사람 몇이나 되는데, 이 역사 되풀이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장부터 군기 좀 빡세게 잡아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바로 총선이고 전당대회에서 골로 보낸다는 거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오늘은 쌍욕은 안 하고 일단 제가 야지를 놓는 겁니다. 정발위 구성 자체도 거기에 김경수 의원이랑 박광원 의원 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언론 기사에 보면
그 정발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지방선거 공천안에 대해서는 손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의원들도 거기 참여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친문 대 추미애라고 싸움을 붙이는데 지금 정발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정발위에 있는 김경수 의원이랑 박강원 의원은 그럼 뭐 반문입니까? 에? 이거죠. 이렇게 친문 대 추미애로 프레임 짜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 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추미애 대표와 최재성 위원장의 스탠스가 뭔가 지네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일부 대가리 나쁜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는 하지만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뭐 추빠 이지랄 하면서 뭐 댓글 열심히 달고 있는 뭐 드루킹류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튼 덜 떨어진 새끼들이 있는데 야 니네들 똑똑히 알아도 씨발 야 우리가 추빠가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은 추미애가 당원들이랑 시민들한테 줄 선 겁니다. 당원들이랑 시민들이 추빠가 된 게 아니라 추미애가 당원빠가 되고 시민빠가 된 거라고요. 저는 뭐 그게 추미애 당대표가 우리 시민들이랑 당원들한테 줄 선 게 뭐 100% 순수하다, 뭐 고결하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 뭐 추미애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적 주파란을 굴려봤을 때 아유 나는 뭐 민평년 소속도 아니고 뭐 개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당원들이랑 시민들한테 줄을 서야 내가 정치적으로 잘 되겠구나 이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정치는 그 사리사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욕을 공익과 조화를 시켜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나아가 공익과 자신의 사욕을 같이 결부를 시키면서 추구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추미애 대표가 뭐 그 개인적으로 당원들이랑 시민들한테 줄 서서 마찬가지로 최재성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줄 서서 뭐 소위 말해서 입신양명을 꾀한다 한들 뭐 서울시장을 노린다 한들 우리한테 이득이 되면 그걸로 장땡이지. 당원들이랑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면 뭐 서울시장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 후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줄 서고 있는 거는 뭐 민평년 같은 그 찌끄러기들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추미애 욕하고 있는 저 찌질한 일부 지금 어둠의 길로 향한 걔네들이 지금 그 정치인한테 줄 서고 있는 거지. 상황을 똑바로 인식을 해야지. 참나. 최재성 정발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담 하나 하는데 저는 뭐 최재성 위원장이 뭐 그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그딴 거 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진정성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정치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장관도 내가 한때 졸라게 깠던 적이 있지. 하여튼 정치인한테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는 몇 명 안 됩니다.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그 정치인의 진정성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힘들고 자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믿을 필요도 없고 진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정치인은. 최재성 정발위원장 진정성 저는 저도 하나도 몰라요. 예. 근데 제가 최재성 정발위원장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분은 유능해요. 최재성 정발위원장은 똑똑합니다. 전략적이고. 그래서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앉히려고 그러니까 이종원 거리랑 이 개새끼들이 졸라게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사무총장 못했고 총선 기획단장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흐지부지 됐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영입 러쉬 그거 상당 부분 최재성 의원이 기획했던 거 똑똑한 사람입니다.